네, 안녕하세요. 검산입니다. 배우에 산다 4강 중에서 벌써 오늘 이제 3강에 들어갑니다. 오늘 3강의 그 주제가 손익계산서와 현금 흐름표의 중요성인데, 워낙 손익계산서가 중요하기 때문에 저 현금 흐름표를 제가 조금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현금 흐름표하고 4강에서 제가 이어서 아마 현금 흐름표를 제가 간단하게 한번 해주고 2023년 하반기 주도주를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게 내용을 중에서 재무상태표하고 손익계산서가 어디가 중요하냐, 그렇게 저한테 물어본다면 동률입니다. 동률 35% 35%. 그러니까 70%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는 35%씩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저게 현금 흐름표도 있을 것이고, 그죠? 우리가 재무제표로가 하면 재무제표가 여러분들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와 현금 흐름표와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를 우리가 재무제표로 합니다. 또는 여러분들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다가 여러분들 자본 변동표, 거기에다가 주석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재무제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제가 이 손익계산서에서 중요성에 대한 제가 강의를 해줄 텐데, 잘 들으시면 마찬가지로 또 완벽한 손익계산서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제가 말미에 가면 제가 이야기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손익계산서와 현금흐름표의 중요성, 첫 번째입니다. 자, 손익계산서가 도대체 무엇이냐? 당해 기간 동안 기업의 경영 성과를 나타내는 재무제표. 우리가 대차 대제표할 때는 큰 항목이 어떤 게 있었냐면은 자산, 부채, 자본이 있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재무상태표에서는 큰 항목이 자산, 부채, 자본이 있었는데, 저 손익계산서에서 큰 항목은 딱 3개가 있습니다. 수익, 비용, 이익입니다. 수익 마이너스 비용은 이익이라는 거죠. 그걸 좀 세분화한 게 손익계산서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일정 기간, 당해 기간 동안에 기업의 경영성과, 번 돈이 얼마 벌었고, 그 다음은 영업활동하면서 얼마를 소비했고, 실제로 영업활동으로 해서 내가 얻은 이익이 얼마인가를 알아보는 게 손익계산서입니다. 그러니까 학생으로 말하면 뭐 성적표가 되겠죠. 그죠?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아까 앞에서 제가 그 손익계산서의 제가 항목을 제가 수익과 비용과 여러분들 이익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저걸 다시 또 세분화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 또 세분화시키면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게 첫 번째 손익계산서 항목이에요. 제가 저걸 여러분 달달 외우셔야 됩니다. 매출액 마이너스 매출원가는 매출 총이익이고, 매출 총이익에서 판매비와 일반 관리비를 빼면은 영업이익이 나오고, 영업이익에서 영업의 수익 더하고 영업의 비용 빼면은 세전 계속 사업이익이 나오고, 세전 계속 사업이익에서 법인세 비용을 빼면 당기 순이익이 나옵니다. 그게 손익계산서의 기본적인 항목이에요. 그걸 달달 외우셔야 돼요. 주식하면서 저 손익계산서 저걸 달달 외우지 못하면 저걸 외우는 사람하고 모르는 거하고 차이가 큽니다. 매출액 마이너스 매출원가는 매출 총이익. 매출 총이익에서 판매비와 일반 관리비를 빼면은 영업이익. 영업이익에서 영업의 비용, 영업의 수익 더하고 영업의 비용 빼면은 세전 계속 사업이익. 저기에서 법인세 비용을 빼면 당기순이익이 나오더라 이 말이에요. 저게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근데 최근에는 포괄손익계산서라고 해서 저 당기순이익보다도 한 단계 더 포괄적, 더 넓은 게 좀 저 밑에 보면 기타 포괄손익계산서라는 항목이 들어간, 그까지는 여러분 알 필요가 없고요. 저까지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게 제가 방금 이야기한 게 요거예요.
여러분들 저 손익계산서 항목입니다. 저것만 여러분 저것만 잘 이해하면 손익계산서를 완벽하게 작성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 볼 수도 있어요. 저는 만약에 A라는 기업 있잖아요. 저는 A라는 기업에 자료를 저는 주면 저는 손익계산서 저는 작성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FM대로 저 작성할 수 있습니다. 큰 대기업은 복잡하니까 일반 기업, 시가총액 한 1조 정도 미만의 기업은 저는 제가 혼자서 저 손익계산서 작성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기 나와 있는 저 손익계산서가 계정식이 있고요. 보고식이 있어요. 계정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 T차로 그려가지고요. 차변에는 비용, 그 다음은 차변이 왼쪽이니까 왼쪽에는 비용, 오른쪽에는 수익, 왼쪽에는 여러분들 당기순이익. 이게 계정식이고요. 보고식은 그냥 일자로 나오는 거예요. 일자로. 그냥 수익에서 비용 빼면 이익 나오는 게 보고식이에요. 그러니까 손익계산서는 보고식을 원칙으로 해요. 그래서 제가 저기 나와 있는 저 손익계산서 항목을 저게 매출액이 무엇이며 매출원가가 뭐고 여러분들 매출액이라는 것은 판매한 A라는 상품을 판매하면 그 판매한 걸 매출액이라고 그러죠. 그 매출에 원가가 들어간 걸 매출원가라 그러고요. 그걸 빼면 매출총이익이 나와요. 저기서 여러분들 광고 선점이나 직원들의 급여를 빼면은 판매비와 일반 관리를 빼면 저게 영업이익이에요. 저 영업이익에서 영업외수익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영업하고는 아무런 관련 없는 내가 돈을 빌려줬을 때 이자를 받으면 그건 영업의 수익이고 은행에 내가 돈을 빌려서 이자가 나가면 이자 비용은 저게 영업의 비용이잖아요. 영업하고는 아무런 관련 없는 거. 영업이익에서 영업의 수익을 더하고 영업의 비용을 빼면은 세전 계속 사업이익이 나오는데 옛날 분들 저처럼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나이가 있는 분들은 저게 세전 계속 사업이익을 저걸 경상이익이라고도 합니다. 경상이익. 저게 국제 회계 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전에는 저게 경상이익이었거든요. 경상이익인데 이제 국제 회계 기준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저걸 세전 계속 사업이익 또는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이라고 합니다.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이라도 하기도 해요. 저기서 이제 여러분들 법인세 비용을 빼면은 기업의 당기 순이익이 나와요. 오늘 제가 강의하고자 하는 게 저 손익계산서가 완벽한 기업에 대한 공부를 제가 해드릴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리노공업이라는 기업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드렸을 거예요. 저는 리노공업이라는 기업이 저런 기업은 세계적인 기업입니다. 저런 기업이 아마 전 세계에서 약 한 50대 기업에 들어갈 수 있는 기업입니다. 완벽한 손익계산서를 지니고 있는 기업입니다. 저게 저 기업이 지난주 금요일하고 오늘하고 좀 많이 빠졌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도 하락 나오고 오늘도 하락이 나왔어요. 오늘도 한 4% 이상 하락이 나왔을 거예요. 저기서 조금만 빠지면 저거 찬스가 옵니다. 반도체 테스트 소켓 기업이고 금사용 리노핀 기업인데 의료기기 사업도 최근에 뛰어들었습니다. 저 리노공업이 여러분들 제가 이런 이야기 해드리고 싶어요. 저기 나와 있는 저 리노공업이라고 하는 종목이 여러분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요. 이게 여러분들 반도체 지금 소켓 기업인데 여러분들 보시면 한번 볼까요? 저 리노공업이 수출이 75%고 내수가 25%입니다. 2001년도에 상장이 되었죠. 단 한 번의 역성장이 나온 기업입니다. 오늘 제가 이 손익계산서가 완벽한 기업에 대한 공부를 잘 하시면 저런 기업을 여러분들 잘 보고 있다가 저런 기업이 조정권에 들어오면 매수하시면 마음 편하게 여러분들 두 다리 뻗고 주무실 수 있습니다. 그 택도 아닌 주식을 들고 앉아 있지 마시고요. 저게 저 리노공업이
2001년도에 상장이 되었는데 단 한 번의 역성장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2001년도에 상장을 했습니다. 2001년도 11월 달에 상장을 해서 지금이 몇 년이 지났습니까? 벌써 21년째입니다. 벌써 한 22년이 지났어요. 22년 동안 기업이 한 번의 역성장이 2008년도에 역성장이 나오고요. 매년 성장을 했어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 매출도 증가하고 영업이익도 증가하고 당기순이익도 증가하고 배당금도 증가하고 그런 기업이 있을 수 없습니까? 대한민국에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저 기업이. 20년 동안 성장한 기업 딱 한 번 역성장하고 약 20년 동안을 성장한 기업은 대한민국에서 저 리노기업밖에 없습니다.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저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저 리노공업 여러분들 2002년도부터 재무제표를 보세요. 손익계산서 보시라고. 손익계산서 보시면 매출이 매년 보세요. 100억, 110억, 120억, 140억, 180억, 200억, 210억, 240억, 250억, 280억, 300억, 330억, 340억, 400억, 440억 이렇게 매년 증가할 수 있습니까? 그런 게 있냐고요? 없어요. 영업이익도 100억에서 120억, 140억, 180억, 200억, 240억, 280억, 300억, 300억. 배당도 1000원에서 1100억, 1200억, 1300억, 1400억, 1500억. 그런 기업이 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저 리노공업에 대한 저 내용을 제가 한 4년, 5년 전에 제가 다 이야기해 줬던 기업이에요. 제가 배우에 산다 하면서 저거 이야기 다 해드렸어요. 저런 기업이 조정을 받을 때 1분기 실적이 좀 꺾였습니다. 저게 반도체니까 반도체가 얼마나 경기가 제가 리노공을 보고 나면 야 반도체 경기가 그렇게 좋지 못하는구나. 2008년도에 한 역성장한 기업이 올해 리노공업의 실적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상장하고 난 이후에 두 번째 지금 고비를 지나고 있는 기업이 리노공업입니다. 1분기에 실적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1분기에서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10만 9천 원까지 하락을 했다가 17만 원까지 갔다가 지금 주가가 좀 조정받고 있는 거예요. 저는 주식은요, 딱 기다리고 있다가 지금 15만 5,600원이잖아요. 한 14만 원 정도 내려오면 딱 기다리고 있다가요. 저런 종목을 낚아채야 되는 거예요. 저 주가가 3,150원짜리 주가가 여러분들 17만 원까지 갔으니까 67배의 상승세가 나온 거죠.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제가 최근에만 올려놓은 겁니다. 제가 2002년부터 지금까지 올리면 너무나 양이 많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2018년도부터 올려놓은 거예요. 보세요. 2018년도에 매출액입니다. 1,500억, 1,700억, 2,000억, 2,800억, 3,200억. 저게 여러분들 저런 기업이 저게 2008년도가 한번 역성장 나오고 저렇게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 삼성전자도 못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저런 기업을 여러분 제가 오늘 완벽한 손익계산서를 지니고 있는 기업이 어떤 기업인가에 대한 설명을 제가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영업이익 보세요. 2018년도 575억, 641억, 779억, 1171억, 1360억. 완벽한 기업들. 당기순이 486억, 528억, 554억, 1038억, 1144억. 리노공업은 저 기업은 픽과 아웃이 없습니다. 저 기업은 픽과 아웃이 없는 기업이에요. 워낙 지금 반도체 경기가 좋지 못하기 때문에 삼성전자나 여러분들 하이닉스도 적자 보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올해 적자를 보는데 리노공업이 뭐 저 정도 올해 적자가 아닌 것도 다행이죠. 그 다음 볼까요? 배당을 보세요. 1,100원,
1,200원, 1,500원, 2,500원, 3,000원. 저게 여러분들 2008년도 빼고 저렇게 계속적으로 배당을 이렇게 올렸다는 것은 물론 시가 총액에 비해서 배당의 규모는 크지 않으나 저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장을 했다는 사실을 제가 이야기해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 성장을 했다. 이런 식으로. 자, 오늘 제가 맛배기를 제가 보여준 겁니다. 아, 리너공업이 저런 기업이구나. 그 부산에 가면 저 리너공업이 있는데 저 리너공업에 대한 또 제가 한번 내용을 한번 설명드리면 저도 경상남도 남해군 제가 고해면 출신입니다. 저기 리너공업의 저 대표이사도 저의 고향 남해 출신입니다. 저분이 여러분들 부산에 그 공고만 나온 겁니다. 물론 뒤에 이제 연세가 드셔서 이제 대학을 나왔는데 공고 출신이에요. 대한민국 기업가 중에서 저 정도의 저 기업을 일으킨 사람은 없을 거예요. 제가 같은 고향 사람이라 해서 제가 저 종목을 제가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한 사람이에요. 제가요. 저 기업이 맨 처음에 무엇을 만든 기업이었냐면요. 비닐봉지 만든 기업이 있었어요. 저 기업에 맨 처음에 한 일이 까만 비닐봉지 만든 기업이었었어요. 리너공업이. 제가 저게 리너공업의 대표이사에 제가 그 가게들을 제가 싹 한번 공부를 해봤는데 제가 시간만 나면 또 한번 제가 설명해 드릴 텐데 아무튼 리너공업이 저런 기업이라는 걸 제가 설명드리고요. 자, 위대한 사람이라고 제가 한번 설명드릴게요. 제가 이게 저기 위대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그 나영석 PD가 알죠? 제가 PD 하나 나영석 PD라고 하죠. 1박 2일 원조 PD 나영석 PD가 한 이야기입니다. 옛날에는 대단한 사람이 대단해 보였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오랫동안 꾸준한 사람이 너무너무 위대해 보이는 거예요. 어떤 프로그램에 나와서 한 이야기를 제가 딱 캐치해서 제가 적어 놓은 겁니다. 제가 요 방송을 하려고, 어떠한 내가 이야기를 해주면 될까? 내가 배우에 산다 나와서 어떤 이야기를 해주면 좀 공감을 얻을 수 있을까? 제가 리너공업이라는 기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20년 동안 성장을 했다?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3년도 아니고 5년도 아니고 20년 동안 성장한다? 그걸 제가 이 꼴 위대한 사람이죠. 위대한 사람은 제가 꾸준한 사람을 위대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대단한 사람이 대단해 보였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오랫동안 꾸준한 사람이 너무너무 위대해 보이는 거예요. 제가 어느 방송 프로그램에 나와서 한 이야기를 제가 그냥 적어 놓은 겁니다. 어디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 아닐 거예요. 저는 제가 항상 방송하면서 남들이 만들어 놓은 것을 저는 잘 보지 않습니다. 내가 그 사람보다 부족한 게 없는데 나도 주식을 30도 주식한 사람인데 내가 남의 걸 왜 보고 베낍니까? 내 스스로 내가 창조를 하는 거죠. 제가 저번에 이야기했죠. 남들이 이미 만들어 놓은 것을 내가 쓰레기라 했죠. 쓰레기. 제가 그런 얘기 해드렸죠. 그죠? 자기가 주인공이 돼야지. 왜 남들이 쓰는 것도 가지고 이야기를 하냐 이 말이죠. 자, 제가 오렌 버핏 이야기도 한번 해드릴게요. 똑같은 맥락에서 무려 56년 동안 연평균 20%의 수익을 기록했다. 대단한 사람이죠. 그래서 제가 오렌 버핏이 가장 위대한 투자자로 인정받는 이유가 바로 저겁니다. 연속성입니다. 꾸준함입니다. 여러분들 꾸준함 뒤에는 반드시 결과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 꾸준함 뒤에는 반드시 찬란한 기록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꾸준함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제가 EPL 축구를 제가 EPL을 많이 보는데 리버풀에 보면은 은퇴한 지금은 사우디아라비아의 프로팀의 감독을 맡고 있는 스티븐 제라드라는 유명한 리버풀 축구 선수가 있습니다. 1980년생이니까요. 올해 나이가 한 43세 가까이 됐죠. 1998년도부터 2015년이니까 리버풀에서 약 얼마입니까? 17년, 18년 동안. 그죠? 약 18년 동안 저 리버풀 한 팀에서 뛰었어요. 물론, 1년은 미국의 LA 갤럭시라는 팀에서 1년 동안 뛰었지만, 저 스티븐 제라드라는 축구 선수가 1998년도부터 2015년 동안에 리버풀 한 팀에서 축구 선수 생활을 했는데, 18년 동안 했는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유소년, 리버풀의 유소년 축구팀에서 6살부터 뛰었으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이가 6살에 리버풀 유소년 축구팀에 들어가가지고 뛰었으니까 따지면 얼마입니까? 약 한 30몇 년 동안을 한 팀에 뛰었다는 거 아닙니까? 약 35년 동안을 그이가 인생의 전부를 저기다 박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대단한 선수는 많으나 위대한 선수는 많지 않다는 거죠. 한 팀에서 저렇게 뛰었다는 사실을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708경기를 뛰었는데 186골을 기록했더라. 제가 저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팀에서 저렇게 뛰었다는 거. 제가 이야기해드리고 앞에서 말하는, 이게서 제가 말하는 리노공업에 이런 기업을 찾아서 위대한 기업을 제가 찾으라고 이야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위대한 기업을 찾아. 대단한 기업을 찾지 말고 위대한 기업. 계속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기업. 뭘 제가 이야기해드리기 위해서 이와 같은 제가 내용을, 그래도 이게 강의잖아요. 그죠? 좀 지겹지 않게 내가 강의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해드린 거고요. 제가 여러분들 그 코스닥에 지금 분석 대상 기업이 지금 코스닥이 한 1,600개 정도 되는 그런 기업이 있는데 저게 1,400개 정도가 이제 분석 대상 기업입니다. 제가 상반기에 코스닥에 1,400개 기업 중에서 540개가 적자입니다. 38%. 860개가 흑자입니다. 62%입니다. 그리고 상반기에 적자로 돌아선 기업이 201개가 적자로 돌아섰고 흑자로 전환한 것은요 102개 기업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 코스닥의 60%는 흑자를 내고 있고 40%는 적자를 내고 있더라. 저 심각한 겁니다. 지금 그 주식을 하실 때 입문을 잘못하시면 오늘 손익계산서의 중요성을 제가 강의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저게 적자를 봤다는 것은 단기 순손실을 기록했다는 거고요. 흑자를 봤다는 것은 단기 순이익을 기록했다는 뜻이에요. 단기 순이익, 단기 순손실이 있습니다. 영업이익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영업손실이 있고요. 단기 순이익을 내지 못하고 단기 순손실을 내는 기업이 코스닥의 40%가 적자를 보고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투자를 하실 때 저 적자 기업을 조심하세요. 여러분들 지금도 적자 기업이 물론 가는 주식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끝은 비참합니다. 그 끝이 굉장히 비참해져요. 제가 좀 이따가 비참해진 종목을 한번 설명해 줄게요. 그때 당시는 대단해 보였나 지금은 쉽게 말하면 진짜 형편없는 기업으로 초락한 기업들이. 그래서 제가 오늘 손익계산서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면서 제가 리노공업 같은 그런 기업도 있는가 하면은 저렇게 적자를 보는 기업이 있는데 볼까요? 제가 대표적인 바이오 기업들 상반기 보니까요. 참 이건 내가 심각한 겁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바이오 기업들이 있죠. 125개 기업 중에서 85개 기업이 적자고요. 40개 기업이 흑자예요. 저거는요, 여러분들, 바이오 기업은
거의 70%가 적자고요. 여러분들 30%가 흑자예요. 그러니까 영업 손실, 더 나아가서 단기 순손실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심각한 위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바이오 종목을 매매하시더라도 바이오 같은 기업을 매매하세요. 제가 이게 적어왔는데 지금 바이오 기업들 어떤 기업을 제가 이야기해 드리냐면요. 여러분들 125개 분석된 기업을 제가 어떤 기업을 제가 말하냐면요. 흑자와 적자가 제가 섞여 있는데 삼성바이오, 휴젤, 셀트리온, 바이넥스, 파메신, 신데카, 바이오, 메디톡스, 차바이오텍, SK바이오팜, 에이빌바이오, 클래시스, 아이센스, SD바이오센스, 아이센스, 아이코젠, 바이오니아, 인트로저, 코릉생명과학, HLB 생명과학, 녹십자 MS, 케어젠, 덴디스, 신라젠, 아이신, 제넥신, 메드팩토. 제가 저 125개 기업의 대표적인 기업을 제가 이야기해 드린 거예요. 나머지 바이오 기업은 행건 없습니다. 제가 저주기에서 있잖아요. 제가 더 바이오 기업이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내가 분석 대상 기업만 저렇게 해놨으니까 우리나라의 바이오 기업은 80%가 적자라고 보시면 무리가 없습니다. 저런 기업을 매매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당장은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끝이 비참합니다. 제가 이 방송에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되지만 모 증권사에서 여러분들 신라젠이라는 종목을 고객 돈으로 매수를 해가지고 제가 좀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신라젠이라는 기업이 나올 거예요. 그 증권회사에서 고객 돈을 가지고 위탁한 거죠. 그죠? 고객이 위탁한 돈을 가지고 매매를 할 거 아닙니까? 신라젠에다가 얼마 16억인가 17억 집어넣어놓고 그게 주가가 빠지니까 16억 17억 집어넣은 게 거의가 깡통 수준을 오니까 어떻게 했어요? 자살해버렸어요. 은행 저기 증권에서 직원이 자살했다니까요. 그게 여러분들 그런 상을 보면요. 얼마나 이게 주식이 무서운가. 정상적인 기업을 가지고 매매를 해야 되는데 모멘텀이나 이렇게 될 거야. 꿈을 가지고 쫓아다니는 사람들은 절대 여러분들 자기 목숨도 내놔야 됩니다. 바이오 종목 지금 매매하시는 분들이 있죠. 오늘 제 강의를 듣고 좀 느끼는 게 있어야 됩니다. 나는 아니겠지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아니겠지. 당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바이오, 여러분 이게 보시면은 바이오 기업 중에서 여러분 이게 보시면은 이게 지금 나와 있는 내용이 이거 보세요. 지금 80 거기가 지금 125개 기업 중에서 이렇게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다음 제가 이게 나와 있는 신라젠 기업 한번 볼게요. 제가 한 2, 3년 전에 거슬러 올라가서 한 4, 5년 전에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닥칠 일들입니다. 이런 기업들이 나올 겁니다. 과거를 보면 미래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미래의 그 사람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이게 신라젠 매매 한 번도 안 해본 수는 없죠. 아마 신라젠 매매 한 번씩 해보셨을 거예요. 나는 단 한 번도요. 나는 이 종목에 대해서는 추천한 적이 없어요. 매매 해본 적도 없고요. 신라젠을 매매 안 해본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아마 주식 하시면 거의가 80%한 번씩은 다 매매를 해봤을 거예요. 물론 초창기에는 매매해가지고 수익은 낮겠죠. 그러나 지금은 이 주식 보세요. 우리가 면역항암 치료제 연구개발업체라고 해서 2017년도에 저 한 주당 주가가 15만 2천 원짜리 주식이 오늘 종가가 5,090원이에요. 거래 정지가 되어 있다가 지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15만 원 갔던 주식이 이제 5천 원 간다? 깡통 아닙니까? 깡통이 이제 안주 깡통 아닙니까?
저게 여러분들 저 기업이 제가 앞에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최근에만 이야기합니다. 저 기업이 적자를 보고 있다는 거. 영업 적자를 보고 있다는 거고 제가 올해 상반기까지도 좀 적자를 보고 있잖아요. 저 항반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회장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요. 그러면 저기서 제가 영업 손실이 나오는 기업은 4년 이렇게 영업 손실이 나오는 기업은 조심하라 이 말이에요. 아니 이익을 내지 못하는 기업에 투자한다고요? 여러분들이 주식을 산다고 하는 것은 A라는 기업에 주식을 산다고 하는 것은 그 기업에 내가 돈을 맡기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그 기업에 돈을 맡기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기업에 돈을 맡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무엇을 보고 돈을 맡깁니까? 제가 신라제니라는 기업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드릴 거예요. 그 다음 헬릭 스미스 한 번도 매매 한 번도 해봤을 거예요. 지금은 구바이로메드를 말하는 겁니다. 유전자 치료제 개발 업체입니다. 2019년도에 한 주당 31만 8천자 주식이 지금은 현재 4,965원짜리입니다. 저 기업이 지금 저렇게 연속적으로 적자를 보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그때는 저 바이오메드 어떤 이는 100만 원 간다고 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헨리 스미스가 100만 원 갈 수 있다, 50만 원 갈 수 있다고 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 끝이 비참하죠. 저 끝이 얼마나 비참한가를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도 주식에 입문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특히나 젊으신 분들은 물론 이 말이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들릴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젊은 사람들은 상관이 없습니다. 왜? 젊으니까요. 또 나가서 돈을 벌면 됩니다. 젊은이들은 자갈도 씹어먹으니까 젊은이들은 돈을 잃으면 다시 나가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드신 분들 있잖아요. 6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은 매매하시면 안 됩니다. 돈을 잃으면 일을 쓸 수가 없습니다. 6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이 제약주 적자 기업을 매매하시는 분들은요, 인생을 잘못 사신 분들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돈을 잃으면 이제 더 이상 일어설 수 없어요. 앞으로 노후생활에 적어도 나이가 60이면 앞으로 약 20년 동안 더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 노후생활비가 없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돈을 잃어버리면 어떤 상이 벌어지겠어요? 제가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이가 드신 분들은 특히나 제약 바이오 적자 기업을 매매해서 안 된다. 젊으신 분들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을 벌 자신 있으면 하시고요. 자, 여러분들 자이언트 스텝입니다. 제가 저 기업 있잖아요. 저 자이언트 스텝 여러분들 불과요 1년 전에 있잖아요. 여러분들 저 자이언트 스텝 주가 뭐 50만 원 간다, 30만 원 간다. 여러분들 우리가 초를 뜻하는 메타에다가 여러분들 그죠? 우주 세계를 뜻을 유니버스가 합성어가 우리가 메타버스잖아요. 그죠? 우리가 뭐 VI는 AI 쪽에서 지금 구성된 그런 기술로 구성되어 있는 가상 세계를 의미하는 게 메타버스인데 이 메타버스의 대장주 자이언트 스텝이 이 대장주였잖아요. 저 주가가 여러분들 17만 2천 원 갔다가 오늘 종가가 12,860원이에요. 저것도 최근에 올라온 거예요. 최근에 주가가 올라왔어요. 예, 지금 저 상태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이렇게요.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있죠. 저 기업도 4년 연속 적자를, 불과 한 1년, 한 5개월밖에 2년도 안 됐어요. 방송에서 막 자이언트 스텝, 메타버스 간다. 50만 원도 갈 수 있다. 택도 아닌 소리 하고 있어요. 저기 지금 10분 1토막에 나 있는 상, 저게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 지금 당장은, 그때 당시는
성장성으로 가지만 그게 실적으로 보여주지 않으면 딱 시간이 지나서 적자네? 아니 적자야? 그러면 무너지는 겁니다. 주식이라 여러분들 주식을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렇게 당하는 수가 있습니다. 저게 돈은 저기다가 자이언트 세트 돈 1억을 넣어놨으면요. 1억을 넣어놨으면 여러분 돈이 지금은 800만 원밖에 안 돼요. 돈을 10억을 넣어놨으면요. 8천만 원밖에 안 된다고요. 저게 계속적으로 적자를 보고 있어요. 저게 흑자로 돌아서지 않는 한 주가가 가기 어려워요. 흑자로 돌아서야 주가가 가는 거예요. 반대로 이제 반대로 제가 종목을 보겠습니다. 이게 영업무역 홀딩스라는 종목이 하나가 있을 거예요. 영업무역 아웃도어 있잖아요. 그죠? 스포츠 의류, 신발. 저기 나와 있는 영업무역이라는 기업은 2009년도에 주가가 6,350원짜리가 오늘 종가가 76,100원이니까 저 영업무역이라는 기업에 저게 왜 저렇게 주가가 많이 갈까? 저게 저 생산 기지가 방글라데시, 베트남, 엘살바도르, 에티오피아 쪽에 있는데 여러분들 저게 후진국이라 그래서 저게가 여러분들 인건비가 싸니까 저게 들어갔다 그렇게 여러분 생각할 수 있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 영업무역이라는 기업을 딱 분석을 해. 여러분들은 주말에 딱 한번 저 영업무역이란 홀딩스, 영업무역하고 영업무역 홀딩스 저 기업 딱 분석을 해보시면요. 기업을 한번 공부를 해보면 얼마나 재미가 있는지 모르시죠? 너무나 재미있습니다. 수학하고 이런 거 푸는 거 틀려요. 아까 제가 항상 이야기 해드렸죠. 학생 때 공부 열심히 하면 성적 올라가는데 어른이 지금 이 나이에 공부 열심히 하면 돈이 보입니다. 돈이 보여, 돈이. 저게 여러분들 영업무역이라는 기업이 주가가 저렇게 많이 올라갔습니다. 6,000원짜리가요 7만 원 갔어요. 저 기업이 여러분들 내가 연도별로요 제가 매출액 한번 볼게요.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 매출액. 아까 제가 손익계산서 이야기해드렸죠. 매출액 마이너스 매출원가는 매출액 마이너스 매출원가는 매출총액, 매출총액에서 여러분들 판매입액, 일반 관리비를 빼면은 영업이익이 나오고 영업이익에서 여러분들 영업의 비용, 영업의 수익도 하고 영업의 비용 빼면은 세전 계속 사업이익이 나오잖아요. 거기서 법인세 비용 빼면은 당기 순이익이 나온다고 그랬죠. 저게 맨 첫 번째 나오는 매출액이에요. 기업에서 말 그대로 상품을 팔 때 맨 처음에 나오는 매출액이 2조 1천억, 2조 3천억, 2조 8천억, 3조 2천억, 4조 5천억. 올해 더 나옵니다. 올해는 더 좋아. 올해 실적은 더 좋아진다니까. 여러분들 이게 영업이익입니다. 2122억, 2600억, 3400억, 5700억, 1조 나왔어요. 올해 더 나옵니다. 영업이. 올해 영업이 한 1조 2천억 가까이 나옵니다. 이야, 저런 기업이 있었구나. 저런 기업도 있네. 여러분들, 제가 이게 나와 있는, 제가 영업무역 홀딩스라는 이런 종목을 제가 보여주는 이유도요. 이렇게 실적이 이렇게 나오는 종목이 있어요. 지금도요. 여러분 찾아라니까요. 그냥 매일매일 아침에 전업으로 이제 주식하시는 분들은 공부를 하시는데 전업으로 주식하지 않고 직장 나가시면서 주식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모르는 종목에는 배팅하지 마세요. 자기가 아는 종목만 배팅을 하고 저거 다 기본적으로 손익계산서를 보고요. 손익계산서가 완벽한 종목에만 배팅을 하세요. 그러면 그런 주식을 저점에서 매수해가지고 만약에 우리가 시체말로 물리면 그냥 기다려주면 돼요.
실적이 계속적으로 좋아지는 주식을 좀 내가 저점에서 매수해서 빠지면 좀 기다려주면 돼요. 그러나 실적이 단기 손익계산서가 제대로 되지 않는 그런 기업은 기다리면 안 돼요. 손절해야 돼요. 손절하는 종목과 손절하지 말아야 될 종목은 손익계산서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손익계산 보면 이거는 손절해야 되겠구나. 이거는 가져가면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실적이 좋은 종목은 영업무역 홀딩스 가져가면서 중간에 주가 빠졌다. 그냥 기다리면 올라오잖아요. 왜? 실적이 뛰어나기 때문에 이걸 믿는 거죠. 여러분들 무슨 백이 있습니까? 백이 있어야만 기다리든지 하든지 할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백도 없으면서 뭔가 믿는 구석이 있어야 믿는 구석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믿는 구석이 있어야 주식을 가져가든지 팔든지 할 거 아닙니까? 믿는 구석이 없는 주식을 가져가면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영업이익이 늘어나지 않는 기업은요 매매해서 안 되는 종목군들이에요. 제가 영업무역 홀딩스 제가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 다음 영업무역 해드렸고요. 지금 완벽한 손익계산서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 있잖아요. 이런 기업이 완벽한 재무구조를 가지고 있는 기업인데 이미 신고가가 나왔어요. 이게 6년이자 7년 동안 아까 제가 여러분들 리노공업은 20년 동안 한 번에 역성장 나오고 20년 성장했다 하잖아. 이게 나와 있는 종목 6년 7년 동안요 성장한 기업들이에요. 사마 알비움도 여러분 성장한 기업이에요. 석영 AT, 제이시스 메디칼, 디엔 오토모티브, 선리아가 6년 이상 성장한 기업이에요. 저런 기업이에요. 영업이익이 계속 증가한 기업이에요. 올해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기업이 사상 신고가가 나온 거예요. 왜 저런 기업이 사상 신고가가 나왔을까? 6년 동안 계속해서 영업이익이 증가하면 저런 결과가 나온다고요. 내가 저 종목을 추천드리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미 사상 신고가가 나온 종목을 제가 추천하면 되겠습니까? 이 금산이라는 전문가가 방송에 나와서 저렇게 사상 신고가가 나온 주식을 저런 주식을 사라고 제가 말하지 않아요. 뒤에 나오면 또 뒤에 보면 또 나와. 그런 바닥에 있는 종목이 또 있어요. 그런 종목 골라서 가져가는 거예요. 자, 지금 11년 연속 매출 증가 기업가 물음표 해놨습니다. 이 기업 어떤 기업일까요? 주가가 지금 바닥에 있습니다. 11년 동안 연속적으로 매출이 증가한 기업인데 주가가 바닥에 있어요. 저게 매출이라고 하는 것은 매출액을 말합니다. 제가 좀 잘못 표기했는데 매출액입니다. 2012년도에 1,800, 제가 뒤에는 빼버리고요. 1,800억, 2,100억, 2,200억, 2,500억, 3,000억. 어메나! 3,500, 4,000, 4,800, 5,500, 5,900, 6,600. 어메나? 저런 기업이 있었다고? 제약주입니다. 여러분, 제약주입니다. 제약주. 제가 좀 이따 이렇게 경상도 말로 이제 이렇게 골룸 씹히다가, 예? 제가 이제 그 남의 사람이라서 이제 사투리 말하면 골룸 씹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좀 약을 오르게 하다가, 예? 약을 좀 오르게 하다가 제가 가르쳐 준다는 뜻이에요. 골룸 씹히다가 저 기업이 어떤 기업인가? 여러분들, 매출이 저렇게 증가한 기업. 저 기업이 영업이익만 늘어나면은 아마 대단한 상승세가 나올 건데 영업이익이 잘 안 나와. 매출액은 저렇게 증가하는데, 자, 볼까요? 매출액이 저렇게 증가한다. 이게 매출액이 보세요. 이렇게 2012년도부터 제가 보여드렸죠? 2012년, 13년, 14, 15, 16. 그 다음 17, 18, 19. 지난해까지. 저 기업이 여러분들 동국제약이라는 기업입니다. 동국제약이라는 기업인데 우리가
그 일반 의약품 쪽으로 보시면 인사돌 있죠. 저같이 이제 잇몸이 안 좋아요. 우리가 치주염 치료하는 거. 마데카솔, 피부, 여러분들 피부 소염제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센시아라고 센시아. 최근에 아마 선전 많이 할 거예요. 센시아라고 여러분들 우리가 이게 보면은 그 뭐라 그러나 그 혈행 증가하는 거죠. 그 다음은 판시딜이라서 탈모제. 그게 판시딜은 안정환이하고 그 누굽니까? 그 아나운서 누구죠? 이런데 그 아나운서하고 아나운서 출신하고 안정환이가 김성주하고 지금 안정환이가 나와 선자라는 게 판시들이죠, 그죠? 되게 그 일반 의약품 쪽은요 브랜드가 확고합니다. 이제 저 기업이 지금 매출액은 저렇게 증가하고 있는데 영업이익이 평균적으로 어떻게 나오느냐? 한 600억에서 700억, 800억 요 사이에서 나오는 겁니다. 왜 매출액은 증가하고 영업이익이 증가하지 못하느냐를 제가 판단했을 때 애행 성장을 하면서 그죠? 광고 선점비도 많이 들어갔을 것이고 또 직원을 더 모집했으니까 거기에 따른 급여도 증가했을 것이고 판매 수수료도 증가했을 것이고 직업 수수도 증가했을 것이고 그러니까 기업이 애행 성장하다 보면은 그런 아픔을 겪거든요. 그 공안을 지금 겪고 있는 기업이 저기 나와 있는 동국제약이에요. 동국제약은 그게 지분 56% 가진 동국생명과학이 있습니다. 그 동국생명과학이 아마 내년 정도에 아마 상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이게 나와 있는 지금 이게 지금 동국제약을 제가 이야기해 드렸는데 보시면 올해 사상 최대 매출액이 나올 겁니다. 7천억이 나온 적이 없습니다. 보세요. 이게 동국제약이 최고가 지난해 6,615억이 나왔으니까요. 올해 7천억이 나올 거예요. 영업이익이 650억에서 800억 저 사이밖에 안 나온다는 거죠. 저게 문제입니다. 이제 일반 의약품에서 지금 전문 의약품 쪽으로 좀 매진 중에 있는 자에서 아까 제가 동국생명과학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죠. 여러분들 저런 기업을 눈여겨보고 있다가 저런 기업을 눈여겨보고 주가가 바닥권에 있잖아요. 보고 있다가 매출은 증가하는데 영업이익률만 좀 제가 손익계산서가 크게 보면 세 가지 항목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손익계산서가 크게 세 가지 항목이 있어요.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크게 보면은 매출액과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이게 가장 큰 항목이잖아요. 그 항목 중에서 매출액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저거 영업이익이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저거 영업이익만 제대로만 딱 나오게 되면 주가가 탄력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저런 주식을 여러분이 잘 찾아보시라고. 저런 주식은 제가 한번 기다리면 저런 종목군들은 주가의 상승세가 최근에 보니까 동국제약이 3일 연속 지금 상승세가 나왔죠. 지금 그 제약 바이오 종목 중에서 성장성이 나오는 기업이 있습니다. 보령이죠, 보령. 제가요, 보령도 이야기해 드렸어요. 보령을 이야기해 드렸고요. 그게 동구 바이오 제약이라고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입으로 이야기하는 거 잘 알아두세요. 좀 귀담아 들으세요. 보령도 상당히 연속적으로 지금 성장하는 기업이고, 동구 바이오 제약이라고 있습니다. 그 기업도 눈여겨보시고요. 최근에 연속적인 성장은 아니나 여러분들 지금 바닥권에서 돌아서고 있는 종목이 종건당 같은 종목도 관심 있게 보시라고요. 제가 몇 가지 제가 섞어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요. 제가 완벽한 손익계산서 기업이란 어떤 것을 제가 완벽한 손익계산서 기업이라고 하느냐. 잘 들으세요. 매년 매출액이 증가하는 기업. 적어도 최소한 4년 이상입니다. 완벽한 손익계산서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매출액과 영업이익,
근데 단기 순이익은 좀 덜쭉납치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 영업의 비용이 있고 영업의 수익이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항목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저게 최소한 4년 이상 성장한 기업이 몇 개 정도 될게요? 대한민국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4년 이상 성장한 기업이 몇 개 정도 될까요? 약 한 45개 되는 종목이 있습니다. 약 한 45개 되는 종목이 4년 연속 성장한 기업이 그 정도 돼요. 그밖에 안 된다니까요. 많지 않아요. 양대 시장에 한 2,500개 되는 종목 중에서 최근에 4년 연속 성장한 기업, 그러니까 지금 2023년도니까 22년, 21년, 여러분 20년, 1919년, 18년.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한 기업, 그리고 확고한 기존 사업을 저런 종목 중에서 매년 매출액이 4년 동안 이상 증가하고 영업이익이 4년 연속 증가한 기업 중에서 확고한 기존 사업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또 하나의 상승 모멘텀을 지닌 종목은 주가 날아가 버립니다. 제가 방송에서 날아간다고 표현은 어떤 게 날아가느냐. 저렇게 완벽한 손익계산서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성장 모멘텀을 하나 딱 얹게 되면 주가 날아가 버립니다. 저런 기업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확고한 기존 사업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완벽한 손익계산서예요. 만약에 앞에서 제가 리노공업이라는 종목 중에 리노공업에서 하나의 더 완벽한 사업하는 첨가를 시키게 되면 주가 날아가 버립니다. 그걸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존 사업이 완벽한 상태, 완화한 상태에서 새로운 모멘텀이 있는 기업들. 제가 내 나름대로 공부한 내용을 한번 볼까요? 제가 주가가 바닥권에 있는 종목 중에서 여러분들 넓은 들판에서 숨은 보물찾기다.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넓은 들판에서 숨은 보물찾기 하는 겁니다. 어려운 거 없습니다. 굉장히 쉽습니다. 주식은 수학이 아닙니다. 주식은 과학이 아니에요. 아주 단순해요. 주식에서 돈을 버는 사람들은 아주 부지런한 사람이 돈을 버는 겁니다. 게으른 자는 돈을 못 벌어요. 평생 비를 먹습니다. 게으른 사람들은. 평생 비를 먹게 돼 있어요. 부지런해야 돼. 사람은 부지런해야 돼요. 그 게으른 사람들은 비를 먹는다니까요. 주식은 넓은 들판에서 숨은 보물찾기 하는, 그러니까 부지런한 사람들이 저런 종목 찾는 겁니다. 뛰어다니면서 저런 보물 찾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찾는 종목이 몇 개 되는 종목을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저는 이런 종목을 저는 찾고 있어요. 아셈사라는 종목, 수행 중에 동국제약, 미연상사, TMC, M기. 제가 저런 기업이 완벽한 손익계산서를 가지고 있는 기업인데 저기에다가 하나의 성장 동력을 달게 되면 아마 저런 종목의 주가가 많이 움직일 겁니다. 그걸 제가 이야기를 해드린 겁니다. 저기에 나와 있는 저런 종목만 찾지 마시고 여러분들 스스로 공부를 해서 종목을 찾는다면 여러분들 주식에서 아마 성공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이제 오늘 상강이 끝났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 제가 현금 오름표를 좀 더 하고요. 하반기에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종목은 어떤 종목인가에 대한 강의를 다음 시간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